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념들만 쌤이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거나 독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품사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이 길어지는 수식어의 원리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은 요 강의를 혼자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이런 거였지 하고 한 번 더 복습도 하고 다시 개념을 정리해보라는 의미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개념은 품사. 요 품사는 무엇인가 하면 단어의 성격을 뜻합니다. 단어의 성격이라는 건데 보통 영어에서는 요 품사를 8개, 8품사라고 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료에서는 지금 6개만 쌤이 적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꼭 필요한 개념들인 품사를 우선적으로 6개 먼저 적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6개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6개를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는 느낌으로 훑어볼게요. 자, 명사. 명사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개념 같은 것들의 이름을 총칭해서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명사를 내가 좀 피부로 느끼려면 어떤 뉘앙스로 느끼면 되냐면 명사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딱 떨어지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애매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딱 그 자체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말잇기 같은 걸 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아니면 도담 영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 단어 자체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끝말잇기를 할 때 말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 딱 떨어지는 이라는 요 부분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 명사를 기억할 때는 딱 떨어지는 요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확장 부분에 들어가면 명사 구와 명사 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 명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 딱 떨어지는 느낌을 발휘를 해야 이해하기가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 때 아, 명사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을 가진 단어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동사. 동사는 쉽습니다. 왜냐?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게 있습니까? 공부하다, 그리고 먹다, 그리고 쓰다. 너무 많죠? 달리다. 이런 거 전부 다 동사고요. 뭐뭐 이다랑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공부하다, 먹다, 쓰다, 달리다처럼 다른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는 단어들 모아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다로 끝나는 말이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보면요. 일단 형용사는 여기 앞부분이 형용사의 기능에 대한 부분이야. 여기가 형용사의 기능이에요. 이 형용사라는 단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뭐 어떤 기능? 명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꾸며주는 기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밀접히 연관이 있어? 명사랑 밀접히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인 거야. 형용사는요, 명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단어입니다. 명사 발악이야.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명사를 막 꾸며주는 단어인 거야, 형용사는. 근데 요렇게 꾸며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뜻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명사를 꾸며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꾸며줘야 되다 보니까 저절로 뜻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되는 거야.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명사가 아까 딱 떨어지는 단어였죠. 그래서 쌤이 아침에 사과 먹는 걸 좋아하거든. 사과, 명사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영어니까 영어. 그리고 선생님, 뭐 이렇게 생각나는 명사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줄 거란 말이야. 누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야 돼. 어떤 식으로 꾸며줄까? 자, 사과 앞에 사과를 꾸며주는 단어를 좀 붙여볼게요. 어떤 사과 할 거냐면 맛있는 사과. 자, 어떤 영어냐면 재밌는 영어. 자, 어떤 선생님이냐면 예쁜 선생님. 어때? 공통점. 전부 다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이렇게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요 부분이 명사의 두 번째 기능이었던 아니죠. 명사의 두 번째 기능이 아니고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이었던 명사를 꾸미는 것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시도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 명사를 설명함이라는 요 기능이 또 형용사에 있었거든요. 아까 보면 형용사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야? 명사를 설명하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봤고 이제 명사를 설명해주는 경우를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문장 떠올리면 돼. 자, 여기서 나라는 요 I라는 단어가 지금 명사예요. 이 단어가 명사인데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내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지.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녀는 지금 어떤 상태야? 배고픈 상태라는 거야.
그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중요한 상태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챙겨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요 happy, hungry, important라는 요런 단어들을 공부를 할 때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happy의 단어 뜻을 행복하다라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She's hungry라는 문장도 그녀는 배고프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hungry라는 단어는 배고프다 이렇게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동사를 봤잖아. am이랑 is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동사로 취급을 하는데 얘가 뜻이 뭐뭐다란 말이야. 뭐뭐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에서 그 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는 am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지 happy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happy는 뜻이 뭐냐면 행복 한이 돼야 돼. 비동사랑 형용사가 합해서 행복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 단어를 별개로 놓고 보면 happy라는 단어 안에는 행복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같은 원리로 hungry는 배고픈이고요.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왜냐면 얘네의 품사가 형용사니까. 받침 니은으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형용사란 어떤 아이냐면 명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야. 그래서 얘는 명사 바라기, 명사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석은 받침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부사. 자, 부사는 명사 이외의 모든 것을 수식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형용사가 딱 됐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품사 어떤 거 있냐면요.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든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야. 누가? 부사가. 그럼 명사는 왜 뺐어? 명사는 누구 찾으니까? 형용사 찾으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딱 꾸며주거나 딱 설명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사가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보통 단어가 ly로 끝난다? 그러면 얘 부사구나 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lovely라든지 lonely라든지 아니면 friendly 같은 요런 단어는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니다. 왜? 뜻을 보면 알아요. lovely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입니다. friendly는 친절한입니다. 그러면 받침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얘네가 품사가 뭐라는 거죠? 형용사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형용사인데 ly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보면 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가 아닌 다른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의 형태가 ly로 끝나 있다? 그러면 이거 부사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자, 전치사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명사와 함께 짝을 이룬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합니다. 명사와 함께 짝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항상 전치사는 언제나 명사와 함께 다녀. 그 말인 거죠. 명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항상 세트로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전치사는 말이야. 전치사는 혼자 못 있어. 항상 명사 끼고 명사 앞에서 명사랑 같이 움직이는 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세트를 이뤄가지고 요런 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명구다라고 불러. 전명구.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전명구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치사랑 명사가 같이 있는 구다. 덩어리다 이 뜻이에요. 전치사랑 명사가 같이 있는 덩어리다. 이거를 줄여서 전명구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명구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 전명구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해보겠지만 지금 개념을 좀 정리해보면 이 전명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거나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형용사랑 부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죠? 누구를 꾸며주느냐가 달랐어. 형용사랑 부사는 본질적으로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수식해주고 있냐가 다르단 말이야. 형용사는 누구를 뒷받쳐줘? 명사를. 형용사는 항상 명사만 꾸며주고 명사만 설명해줘. 근데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부사가 수식해주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전명구도 정리를 하면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고 부사처럼 쓰일 수 있는데 만약 형용사처럼 쓰이는 전명구라면 명사를 수식할 것이고 부사처럼 쓰이는 전명구라면 명사가 아닌 나머지를 수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좀 헷갈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 정리된 예시로 한 번 더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마지막 품사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어떤 것들을 이어주는 말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제일 쉽게는 and나 but 같은 거 뭔가를 이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개념을 더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접속사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은 어떤 걸 이어주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우리가 품사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 품사 중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 수식어에 대해서 따로 떼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수식어라는 것 안에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고요. 부사적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근데 얘네들 중에서 뭔가를 수식해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주는 단어만 찾아보자 이거야. 뭔가를 꾸며주는 단어만 찾아봤더니 누가 있냐면 형용사랑 부사가 꾸며주는 단어,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가 형용사랑 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식어 파트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구별해서 살펴보자. 이건 거지. 자, 문장은요. 원래 굉장히 짧고 간단했어. 그런데 이 짧고 간단한 문장에 여러 수식어가 붙어서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야. There's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라는 엄청 간단한 문장이었어. 근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 어떤 고양이? 흰 색깔 살찐 고양이라고 해서 There's a cat이라는 문장보다는 좀 더 길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그 살찐 흰색 고양이가 어디에 있다고? 소파 위에 있다고. 그럼 지금 여기 뒤에 전명구가 붙음으로써 문장이 더 길어졌죠. 요런 단위를 우리가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선생님, 그런데 아까 수식어에는 형용사적 수식어랑 부사적 수식어가 있다 그랬는데 전명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전명구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요. 전명구 또한 결국에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포함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전명구도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밑에서 다시 할 거예요. 계속. 자, 일단은 우리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형용사만 생각해 봅시다. 형용사는 뭘 하는 아이라 그랬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라 그랬어. 볼게요. 학생들, 이게 지금 명사지? 근데 그냥 학생들이 아니야. 키 큰 학생들. 몇 명에? 5명에. 그러면 5와 tall이라는 단어는 둘 다 형용사인 거죠. 왜? 명사를 꾸미니까. rabbit, 토끼, 명사죠. 근데 그냥 토끼가 아니야. 어떤 토끼? 귀여운 토끼. 몇 마리? 한 마리의 귀여운 토끼. 형용사인 거죠. 여기서 문법 공부를 조금 착실하게 해온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어는 관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사. 맞아요. 어는 관사 맞는데 지금 이 관사라는 개념도 결국에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바라봐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형용사라는 개념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본질은 명사 앞에서 명사에 대한 걸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오렌지가 명사죠? 근데 그냥 오렌지가 아니야. 어떤 오렌지라고? 둥근 오렌지. 그 동그란 오렌지 형용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something precious라는 요 덩어리에서는 어디가 명사일까요? 여기. 이 부분이 명사거든요. something의 뜻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 그러면 요 어떤 것을 precious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인 거죠. precious 뜻은 소중한. 소중한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눈썰미가 좋은 너희들은 알 수 있어. 이 윗줄에 있는 예시랑 밑에 줄에 있는 예시랑 좀 다르다는 걸. 너희는 다 똑똑하고 눈썰미가 좋으니까 캐치할 수 있을 거야. 위에 줄에 있는 3개의 예시랑 밑에 줄에 있는 예시는 달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냐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르죠.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 오고 명사가 뒤에 와서 요런 어순으로 수식을 해줘요. 앞에서 뒤로 꾸민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명사가 띵이나 바디나 원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예시들을 보시면 마지막 예시는 띵으로 지금 끝났죠. 띵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precious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로 넘기게끔 배치가 된 겁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 우리는 지금 형용사를 공부했습니다.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은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간혹 가다가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해석적인 특징은 명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받침, 니은으로 끝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사를 볼게요. 부사는 어떤 애냐? 명사 말고 나머지를 꾸미는 애다. 명사 외 나머지가 누구야? 동사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든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이 부사가 꾸며줍니다. 자, study, 공부하다지. 공부하다. 동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라는 단어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어가 나오면 얘들아, 어가 나오면 얘는 크게 보면 형용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꾸며야 돼? 명사를 꾸며야 돼. 어딘가에 명사가 있다. 이 명사를 꼭 찾으셔야 돼요. 어가 나오면. 얘는 우리가 형용사로 보기로 했죠. 자, 동물 한 마리야. 동물 한 마리. 근데 어떤 동물? fast animal. 빠른 동물. 그러면 빠른 동물에서 이 빠른은 누구를 꾸며? 동물을 꾸미잖아. 그러면 품사가 뭐여야 돼?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형용사여야 돼. 그쵸? 그리고 뜻도 빠른. 받침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이 really 그냥 빠른 게 아니야. 정말로 빠른 이거야. 정말로란 단어는 누구를 꾸며? 정말로 빠른을 꾸미죠. 그러면 형용사를 꾸미는 거니까 이 really란 단어의 품사는 부사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나는 먹었어. 점심을 very much. 아주 많이. 그럼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라는 이 덩어리를 볼 건데 아주 따로 많이 따로 볼게요. 자, 일단 많이라는 요 단어는 뭘 꾸밀까요? 많이 먹었다를 꾸밉니다. 수식해주는 단어를 찾을 때
그 단어 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쌤이 지금 많이가 꾸며주는 단어는 뭘까라고 문제를 냈잖아. 그러면 이 많이 뒤에는 점심을 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고 먹었다라는 단어를 붙여봤을 때 바로 결합이 돼야 돼. 많이 점심을은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먹었다는 결합이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 많이라는 단어가 먹었다를 꾸미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면 돼. 그래서 이 많이는 지금 먹었다를 꾸미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먹었다의 품사가 뭐야?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죠. 그쵸? 그럼 동사를 꾸미니까 much의 품사는 결국 부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많이 먹은 게 아니야. 진짜 엄청 많이 먹었나 봐. very, 매우라는 단어의 품사를 또 찾아볼게요. 그럼 매우는 누구를 꾸밀까? 매우 뒤에 바로 말이 붙어야 돼. 매우 많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얘를 꾸미네. 그러면 부사를 꾸미는 거잖아. 부사를 꾸미는 거는 누구야? 또 부사야. 명사만 아니면 다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된다. 자, 나는 만점을 받았다 이거죠. 나는 만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만점을 받았다는 요 행동이 어떻다고? 운이 좋게도 이 말인 거죠. 자, 그럼 운이 좋게도라는 요 부사는 지금 ly로 끝났기 때문에 형태에서 이미 이거 부사다 라고 찾을 수 있고 really도 마찬가지로 ly로 끝났죠. 그리고 운 좋게도 나는 만점을 받았다라는 문장인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누구를 꾸미냐면 전체 문장을 꾸미는 겁니다. 문장 전체. 뭐가 운이 좋았다는 거야? 내가 만점을 받은 게 운 좋았다는 거잖아. 문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사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ly 있으니까 부사다. 이렇게 골라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부사는 명사를 꾸며 못 꾸며? 명사는 못 꾸며. 명사 말고 나머지를 꾸미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는 뜻이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명구 볼 거예요. 자, 이 전명구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전명구 부분이 쌤이 준 자료에 누락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밑에 적어 놓은 거를 일단 먼저 옮기고 설명을 시작할게요. 영상을 잠깐 멈춰서 여백에 지금 쌤이 적어 놓은 이 문장들 옮기고 그리고 다시 강의를 들으세요. 전명구란 뭔가 하니 전치사랑 명사가 결합된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밑에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전명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전명구를 찾아보면 이렇게 전명구가 지금 있는 거죠. 문장 안에. 그런데 이 전명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명구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거는 형태, 더 쉬운 말로 하면 생김새의 이름이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생긴 것만 보고 붙인 이름이야. 생긴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생긴 거 전치사 나와 있고 명사 나와 있네? 그럼 너 전명구구나. 이렇게. 얘가 딱 생긴 꼴만 보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명구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런데 얘는 아까 기능, 역할이 뭐라 그랬냐면 전명구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 그랬냐면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기능이나 역할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전명구라는 요 용어는 형태만 보고 생긴 것만 보고 우리가 외관상으로 붙인 이름이고요.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명구라는 애를 전명구라고 부르지 않고 형용사다 혹은 부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차이가 뭐야? 형용사면 누구를 꾸며야 돼? 명사를 꾸며야 되고, 부사면 명사 외를 꾸며야 돼요. 그럼 문장 안에서 이 전명구라는 덩어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강아지는 귀여워. 그쵸, 강아지는 귀엽지. 근데 어떤 강아지?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는 귀엽다. 자, 여기서 전명구는 뭐야? In his house라는 덩어리야. 그런데 이 전명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누구를 꾸며줘? 그의 집에 있는 강아지. 더 퍼피를 꾸며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퍼피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그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품사가 형용사다.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형태는 전명구지만 얘가 문장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형용사랑 똑같다는 거지. 왜?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밑에 예문. 그 강아지는 live, 산다. 어디에 살아? 그의 집에서. 그의 집에서 산다. 라는 여기 문장에서는 in his house가 똑같이 전명구긴 해. 생김새가 전명구잖아. 근데 얘가 누구를 꾸며? 그의 집에서 산다를 꾸미지. 그러면 살다라는 이 단어는 다자로 끝나니까 품사가 동사잖아. 그럼 동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지. 그러니까 전명구긴 한데 얘의 역할은 부사와 똑같기 때문에 이 전명구를 부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명구라는 거는 우리가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그 형태를 외관상으로 보고 붙인 이름인 거고, 사실상 얘가 하는 기능은 형용사나 부사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어 파트에서 전명구를 같이 포함해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 안에는 전명구라는 개념이 결국에 포함되게 된다. 라는 게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품사와 수식어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강의 이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넘어가기 전에 복습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안녕.